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랜차이즈 가게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으로 차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인 가게, 개인 브랜드 매장의 숙명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영상 역시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관련되신 분들 참고 삼아 재미삼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창업 시장에 들어온 지가 20대 때 시작을 했는데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 처음 창업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뭐 사실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던 일이 상가 부동산 일이었어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창한 수준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당시 제가 했었던 일은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역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뭐 이렇게 있으면은 하루에 평균 한 6, 7정거장 정도 제가 걸어 다녔거든요. 그 정도 거리를 걸으면서 그 거리에서 만나는 그 가게들에 제가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가게 들어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이세요? 저는 뭐뭐 아무기라고 하는데요. 혹시 가게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엔 저도 상권도 모르고 임대료도 모르고 입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부동산 매물 확보해 오라는 소리에 그저 묵묵히 노가다 이런 것들을 할 때였어요. 그렇게 수십 군데 들어가고 들어갔던 곳 또 들어가고 그렇게 쫓겨나고 그런 식으로 기적적으로 물건을 접수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물건을 접수해도 그게 뭐 거래로 연결이 되고 중개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저 같은 초보 부동산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가게 상태가 어떤지, 그 가게의 뭐 임대료나 권리금 뭐 이런 것들이 어떤지 그 재반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리포트화 시켜서 회사에 제출을 하는 거였죠.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나쁘지 않게 살았는데 진짜 제 자존심과 진짜 자괴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극한으로다가 다음날 출근하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날 정도로 그랬던 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을 때 거의 대부분 쫓겨나거든요. 한마디 말 붙이기도 전에 왜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가세요. 다음에 오세요. 저 지금 바빠요. 무슨 가게를 내놔요? 뭐 이런 얘기 듣고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맨날 내쫓기다가 저는 어느 날 목표를 바꿉니다. 어차피 들어가서 가게 내놓으시죠 이러면 화부터 내니까 일단은 내가 부동산적이고 가게를 접수하러 왔다는 그런 것들을 속이고 차 한 잔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자.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들어갔을 때는 가게나 물건 얘기 안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요 그냥 차 한 잔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루 목표를 차 한 잔 얻어먹는 거를 믹스커피 3잔을 얻어먹자, 이거를 제가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차 한 잔 얻어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바꾼 거죠.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0군데 들어가서 100군데도 다 거절도 당해보고 대꾸도 안 하고 손짓 몇 번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한두 명씩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거기 한번 잠깐 앉으세요 이러고 믹스커피를 타다 주더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한테 커피를 주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나한테 왜 커피를 줄까? 나를 여태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내가 볼 땐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하루 3잔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사실상 별 의미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성과를 떠나가지고 이 사장님하고 안면 텄다, 다음번에 만날 때는 내쫓기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지인 정도로다가 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몇 번씩 또 계속 거절당하다 보면은, 예전에 나한테 커피 한 잔 줬던 그 집을 또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이러면서 좀 얘기 좀 하면서 떨어진 자존감을 좀 채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이런 식인 거죠. 앉아서 그저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이 누구랑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앉아서 그 자영업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안도감 이런 걸 느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면을 터고, 여기 보증금이 얼마예요? 임대료는요?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오셨어요? 혹시 내놓을 생각 없으세요? 어느 정도 안면이 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저한테 커피를 계속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년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에게 커피를 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커피 한 잔 달라는 그런 넉살도 많이 늘어났고, 왜 한 잔 안 주냐,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내가 부동산 쪽으로 뭔가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같은 회사에 저보다 더 경험 많은 베테랑들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은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희한하죠? 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저한테 커피를 주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낮 장사 끝나고 보통 조금 한가칠 때 한 2시에서 3시 자영업자들이 그 시간에 거의 점심 장사 끝나고 전태로움이 좀 몰려드는 그런 시기인데 가장 약해졌을 때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 장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저녁 장사는 한 9시,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보통 7, 8시까지 하고 또 끊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일단 위기감이 든단 말이죠.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안 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 50명 정도가 근무를 하던 그 회사에서 임원급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제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공로상을 2년 만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좀 장급을 빼고는 제가 1등을 먹은 거죠.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정을 주고 신뢰를 주고 또 나를 계속 찾게 만들어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결국 제가 돈을 벌게 되고 그렇게 당시에 밥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뭐 법 쪽이든 뭐 세무 쪽이든 그 어느 쪽이든 뭐 전문 분야가 있든 뭐 자영업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능적인 면을 떠나서 내 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달라지죠. 그냥 제가 지금 창필직인데 창필직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 있는 창필직이하고 개인 창필직이 다르잖아요. 제가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어느 회사에 있는 누굽니다 하고 그냥 누굽니다 하고는 이게 어감이 틀리고 확실히 경쟁력이 좀 틀리죠. 뭐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다. 그럼 똑같은 감정평가사가 많을 거예요. 근데 대한감정평가법인의 누구누구 평가사입니다. 이거 틀리잖아요. 그냥 전 감정평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똑같은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해도 아 저는 강남에 어디 유명한 어디 컨설팅입니다. 이거하고 듣보잡 그냥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은 어떻게 갔습니까? 똑같은 뭐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도 어느 곳에 내 껍데기가 명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지고 신뢰도도 달라지게 돼요. 초창기에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들어갈 때 가오도 살고 좀 덜 쪽팔리죠. 자존감이 내려갈 일도 없고 자괴감도 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당시에 2년 만에 어쨌든 그 계약 많이 썼다고 1등을 해보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쪽팔림과 자괴감과 좌절감도 느끼긴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아니라 나를 믿게 되고 또 그게 그런 과정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 일이 되어 간다라는 거 그 과정들을 제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시에 그냥 이 회사 다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회사에서 뭐 팀원들의 뽀찌도 좀 먹을 수 있는 팀장을 준다고 했지만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 뽀찌 몇 푼 더 받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성장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말이죠. 그 뒤로 그런 식으로 무대뽀로 하다가 사실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좀 하고 좀 이렇게 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부침도 많이 겪었지만 저는 지금도 당시에 그렇게 뚜벅이로 혼자서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씩 다녔던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간혹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런 가맹점들을 오래 하신 분들을 봅니다. 뻔히 그 속사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몇 달 전에 매출이 수천만 원에 순이익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다. 내가 언제 어떤 브랜드를 했었고 그때 내가 돈을 벌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경험 내가 다 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좀 자기 본연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거기에 몸을 담아서 이루어진 결과들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했다라는 걸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랑을 했기 때문에 저 말을 지키면서 살려면 참 힘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홀로서기 하는 건 더 힘들겠구나. 이미 주변 사람에게는 진짜 똑똑한 사람, 어떤 뭐 유명한 브랜드 가지고 너 잘 됐어, 괜찮네, 또래들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고 든든한 누군가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난 이제 홀로서기 할 거야, 이제 내가 할 거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잘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면 이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걸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랬다가 빠다고 나서 이게 홀로서기가 안 되고 망했다 이래버리면 창피하면 어떻게 안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도전을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속 썩는 거 혼자 감당하면서 남에게 보여주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람을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면서 5명도 쓰고 10명도 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장님을 넘어서 대표님 소리도 듣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혼자서는 0부터 시작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미 성공했다는 이미지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전
그걸 보면 참 그게 걱정되는 거죠. 처음부터 좀 부족하게 시작했다면, 모르는 상태로 개인으로다가 0부터 시작을 했다면 정말 쓸데없이 가오잡고 쓸데없는 거 보여지는 게 치중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거는 내 얼굴을 보고 온다거나 내 능력을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의 명함, 나의 간판을 보고 이유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그 사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브랜드가 우리 동네에 생겼다면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시작부터 만석이에요. 오픈했을 때 오픈발이 제일 좋은 게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오픈 몇 개월 만에 무슨 대박 매출, 6개월 만에 뭐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식의 홍보도 가능한 겁니다. 갑자기 어제까지 직장 다니면서 아무것도 몰라서 프랜차이즈들 상담 다니면서 눈만 껌뻑거리면서 살다가 갑자기 통장에 수천만 원 막 이런 현금 흐름이 생기는 기적이 생겼으니까 이게 내 실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취해서 사는 거죠. 대박 매출이 진짜 내 수익과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은 대박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뒤에 알게 되죠. 매출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번 게 뒤로 어떻게 따지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혼자만의 또 깊은 고뇌도 일어납니다. 개인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브랜드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 가게는 참 힘들어요. 왜냐면 그 모든 시스템을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솔직히 시대가 좋아져서 마케팅 시스템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먼 데서도 찾아도 오고 막 이런 거지, 예전에는 훨씬 더 힘들었죠. 어쨌든 진짜 예전에는 입소문으로만 와야 되니까 그 구석진자리 오려면은 진짜 거기 왔던 사람이 구전을 통해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처음 시작 단계에선 돈도 못 벌고 사람들이 잘 찾지도 못하지만 그런 시련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개인 가게는 뭔가를 알아가게 돼요. 손님이 시작부터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옆 가게 프랜차이즈 이 간판 걸린 데막 바글바글한데 내 가게는 손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없는 가게에서 혼자 청소만 하고 있겠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죠. 손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 가게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다니면서 느꼈던, 왜 나한테 이 사람이 커피 한 잔을 주지? 그랬던 느낌하고 비슷할 거예요. 어제는 한 팀도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왜 들어왔을까? 이런 감정을 느낀단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이다, 내 가게에 들어오다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호흡 하나, 먹고 있는 모습들과 액션들, 손님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 사람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만족하고 뭐 미소를 짓는지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입소문을 냈는데 요즘은 모바일로 그냥 자기 피드에만 올려도 입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저는 그 집에서 만족했어요, 뭐 이런 소리를 들은 뭐 팔로워나 구독자나 블로그 이웃들은 또 이상하게 어떻게 알았는지 또 찾아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상하다, 왜 자꾸 오지? 그런 과정에서 안 그래도 서툰 내 운영 노하우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이게 어째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몸으로 그걸 체화하면서 진짜 장사꾼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한 팀, 두 팀밖에 안 받다 보니까 매출이 적어서 소비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생활비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시원하게 돈도 잘 쓰시는 분들 많아요. 직장인 월급대 그대로 집에도 생활비 다 가져다 줍니다. 믿음직스러운 가장이죠. 그게 어떤 돈인데, 아직 차릴 때 들어간 투자금도 갚지도 못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예전 삶 그대로 사는 건지, 뭐 어차피 남으면 세금으로 나가는지 좀 쓰고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화려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개인 가게 점주하고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 가게 사장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살게 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남이 만든 세상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남이 만든 세상을 끼웃끼웃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젊어서는 막 30대 이럴 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면서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 벌어, 이게 되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40 넘고 50 넘으면서도 똑같게 되면은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결코 큰 돈이 아니에요. 초딩 때도 용돈이 10,000원이었는데 중딩 때도 10,000원, 고딩 때도 10,000원, 이러면 재미있습니까? 아무튼 지속적인 성장 자체가 힘들면서 근근히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돼버린단 말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빡빡해지니까 다른 도전은 언감생심 못하고 그저 한 달 한 달 사는 거고, 개인 가게로 진지하게 무언가를 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핍으로 인한 그런 다양한 도전과 시행착오, 깨달음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자신만의 역량으로 손님을 끌고요, 진정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돈이라고 해도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해서는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는 목적이 진짜 그냥 눈앞에 돈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의 경제적 자유를 진짜 얻고자 한다면 더더욱 어떻게든
이제는 홀로서기 나만의 사업 구조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 변화무쌍한 창업시장, 한 치 앞도 모르는 시장에서 내가 모르고 어떻게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느 곳에 몸담고 하는 것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도 뭔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건 모르지만 그 자체로 한 달 벌어서 내 시간과 돈을 바꿔치기 하는 삶은 빨리 탈출해야 돼요.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첫 경험, 두 번째 경험 이런 것까진 몰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 안정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내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개인 가게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내 한 명의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는 사람이 브랜드가 되어야 되고요. 나라는 사람 자체, 그 만든 브랜드를 더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키우는 게 우리가 사업가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개인 가게는 처음엔 진짜 빈약해요. 매출도 약합니다. 힘듭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어요. 왜 쉬운 길 두고 왜 어려운 길을 가? 이런 주변에 진짜 애정어린 충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쫄지 말고요. 하나둘씩 내가 직접 경험을 하다 보면 나만의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로다가 정말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 창풀TV를 보고 계시는 정말 앞으로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명함이 아니라 나를 포장해주는 그 간판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것도 계속 모를 리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겁만 내지 마시고 명함이 아닌 나에 집중해서 사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